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잠잠해질만 하면 벼랑간 미사일을 쏘거나 포격을 하는 듯 깜짝 놀랄만한 도발 행위를 일삼는 북한.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너무 익숙한 나머지 뉴스를 통해 도발 소식이 전해져도 아휴 또 관심이 필요한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이 많지만 최근의 남북 대치 상황을 미루어 보면 단순 관심 끌기용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 중에는 남북 간 긴장감이 전에 없이 높아지며 핵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을 내놓는 경우도 있죠.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저희 랭킹스쿨에서도 북한 관련 주제를 여러 편 다룬 바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본격적인 내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정말 만에 하나 남한과 북한 사이에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군사기술과 무기 퀄리티도 중요하겠지만 군사력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실제 북한군에서 장교로 복무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한국 군인과 북한 군인의 전투력 차이를 비교해 본다면 어떨까요? 북한의 비밀 경찰 기관인 국가보위성에서 비밀 요원으로 활약하다가 바다를 건너서 탈북하신 이철훈님을 모셔보고 북한군의 현실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철훈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보위성이라는 곳에서 또 복무를 하시다가 건너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북한군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다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북한에서 현실적으로 살던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는 알겠죠. 자, 제일 먼저 지금 현재 북한군이 처해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북한군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은 모르긴 몰라도 복무 기간 자체가 엄청나게 길기로 악명이 높다. 이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의무 복무 기간 어떻게 될까요? 8년입니다. 네? 원래 10년이었는데 많이 2년 줄여가지고 8년입니다. 17살에 군대를 나가거든요. 그러면 25. 야, 25. 그래도 많이 줄었네요. 예전에는 13년 할 때는 30살에 왔어요. 전역할 때 되면 할아버지 돼가지고 다 전역을 했던 기억도 있는데 여군이 해야 되는 복무 기간도 똑같이 8년이에요? 원래는 7년이었는데 5년으로 줄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남자도 그렇고 여성들도 그렇고 조금씩 줄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뭐 신체 부위가 어디가 불편하다 해가지고 군대를 못 나가시는 분들은 우리처럼 뭐 의무 어디 가서 뭐 또 하는 데가 따로 특별히 없어요. 북한은 집에서 농사일을 한다든지 뭐 건설장에 나간다든지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돌격대라는 걸 나가야 되는데 돌격대도 역시 가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체가 건강해야지 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저 하나 궁금한 게 예전에 뭐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너무 마르거나 너무 뚱뚱하거나 이런 신체 조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군복무를 안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서 혹시 북한도 이런 조건이 있나요? 아니요, 뭐 너무 살이 빠진 사람들은 많죠. 근데 너무 살찐 사람은 없어요. 그런 걱정은 또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살찐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건 괜찮고 뭐 너무 말랐다고 해도 육체가 건강하면 나갑니다. 단지 하나 군대 못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육체가 다 건강해도 안경 낀 사람은 군대 안 나갑니다. 제가 군부대 강의 가면 항상 그래요. 야,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50%는 북한인이라면 군대 안 나왔겠다고 해요. 뭐 우리나라 가니까 뭐 일반 부대에 가니까 안경 끼신 분들 도수도 막 이만한 거 막 갖다 끼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군대 못 나가죠. 이유가 뭐예요? 전투를 하는데 안경 끼고 뭔 전투를 해요? 제가 듣기로는 북한에서는 차라리 군대에 가는 게 월급 때문에 살림살이에는 좀 낫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약간 지금 의아해하시는 거 같아요. 그건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뭐 여기저기 뭐 퍼뜨려져 있는 얘기가 워낙에 많아요. 월급 어느 정도 돼요? 제가 북한에서 월급이 2,750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건 월급이에요. 2,750원이면은 제가 환율을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돈 10만 원이면 북한 돈 8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2,750원이면 북한에서 쌀 한 600g 정도 살 수 있겠네요. 그럼 이거는 잘못된 얘기네요. 그건 완전 잘못된 거죠. 군대 나가서 돈 벌어 오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불법 하기 전에는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죠. 월급 가지고 내가 부자 돼서 온다? 야, 그거는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는데 북한에서 이제 뭐 월급 군인들 이제 일반 병사들 같은 경우는 뭐 100원 뭐 몇백 원 이렇게 타기 때문에 그거는 부자 될 수 없는 거고 좀 돈을 좀 집안에서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들이 이불 하나 덜었기 때문에 집에서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도 잘못된 게 뭐냐면 지금 군복무는 부모가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육체는 아들이, 정신은 부모가. 군복무 할 때 영양실조 걸리지 말라고 돈을 보내줘야 돼요. 그러면 사회에 나가서 사 먹고라도 공급이 뭐 한심하니까 사 먹고라도 영양실조 걸리지 말라고 부모들이 계속 돈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말이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군복무 하시던 분들 거의나 지금은 더하죠. 예전에는 몰랐겠는데 지금 시대 장마당 세대라고 하는 그런 분들은 다 집에서 돈 받으면서 군복무 하죠. 안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심심산골에 있다든지 우편도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한다든지 그런 쪽에 계시는 분들이지, 다 돈으로 부모가 돈을 보내주면 아들은 그걸 탕진해서 쓰고 있어요. 이건 진짜 현실이에요. 리얼. 근데 그럼 만약에 2,750원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월급이 간혹가다 뭐 밀린다든가 아니면은 뭐 휴가가 잘린다던가 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었었나요? 어쨌든 일반 부대에서는 그 잘난 월급 그 몇백만 원, 몇백 원도 안 줘요. 다 모아요. 다 모았다가 전역할 때 줘요. 8년 뒤에? 8년 뒤에 주는데 뭐 그 몇백 원짜리 모아봐야 8년 모아봐야 얼마나 될까요? 근데 사관장이라든지 그 책임자가 상급이 또 나쁜 놈인 경우에는 한개 중대 월급을 또 지가 다 써요. 어머! 그거 다 쓰고 갈 때는 그냥 쌀 한 배랑 줘서 보내면 끝나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월급에 대한 기대를 그렇게 북한군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8년을 그렇게 해놓고 삥땅 쳐놓고 나중에 쌀 한 가마니 줘서 보내주면 끝이라고요? 그렇죠. 그 잘난 월급 뭐 2, 300원 들어온 거기에서도 맹비라고 또 있어요. 당원이면 당비, 청년동맹원이면 맹비를 내가 받은 월급의 3%를 또 내야 돼요. 몇백 원에 3%? 아 진짜 짜증난다. 그리고 그 맹비를 내고 그 나머지는 이제 지휘관이 보관을 했다가 주는데 거의나 뭐 지휘관이 쓰는 거품 쓰는 거죠. 북한군의 군복이나 군인들의 장비나 이런 것도 좀 안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군복이나 장비는 좀 어때요? 우리가 흔히 이제 북한군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는 게 군사 퍼레이드에서 나오는 이제 뭐 멋있게 하고 나오잖아요. 거기서는 일반적인 우리 한국군 군복처럼 쭉 있고 뭐 레이저도 탁 달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북한군의 전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일부. 그리고 북한군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도태되고 그런 군도 있고 또 진짜 뭐 군대 같은 군대가 있죠. 왜냐면 그것도 또 나라이기 때문에 간에도 또 지키는 이 강철 같은 부대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긴 있거든요. 80% 정도는 이제 도태됐다. 그리고 이제 특수부대 같은 경우에나 이제 무장 장비가 이제 장비빨이라고 하죠. 네, 좀 있겠지만 일반 후방에 있는 부대들은 그렇진 않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작년인가요? 군사 퍼레이드 나왔던 장비들이 하도 뭐 다 저거 해가지고 후방에 있는 부대는 그렇게 디지털 전투복을 안 입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북한군 전체 디지털복을 공급할 만한 경제력이 뒷받침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수부대 그런 부대들은 이제 디지털 전투복을 했는데 그냥 예전에 입던 그냥 민무늬 전투복을 아직도 입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북한 장교들이 김정은 앞에서 장난감 비행기 가지고 훈련을 하는 그 영상 자체가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여러모로 훈련한 장비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상황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게 북한이에요. 훈련은 안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북한은 이제 훈련을 2번 해요. 동기훈련, 하계훈련 하는데 동계훈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해요. 근데 하계훈련 같은 경우에는 열흘 하는 부대도 있고 원래는 2개월인데 안 하죠. 왜냐하면 그때는 농사철이거든요. 일단 전투력도 중요한데 이 코 밑에 구멍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훈련도 하지만 훈련을 이제 열흘이면 열흘 동안 확짝 하고 그다음에 이제 농사에 동원되는 거죠. 원래 예전에는 이제 우리 7탄 사격 있잖아요. 총. 군인이라면 뭐니도 총을 쏴야 될 거 아니에요. 1년에 2번밖에 안 쐈어요. 1년에 2번이면 한 번 쏠 때마다 3발이에요. 그러니까 6발이에요. 10년이면 60발 쏘고 전역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군인 치고 진짜 더럽게 총 못 쐈다고 할 거예요. 다른 분들은 하루에 60번씩 쏠 수도 있는데 60발씩 쏠 수도 있는데 이건 10년 동안 60발 쐈다 하면 진짜 더럽게 진짜 총을 못 쐈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대신에 조준 연습이라고 있습니다. 실탄은 안 쏘지만 침탄이라고 있어요. 가짜 총탄 만들어가지고 10m 앞에다 놓고 목표물에다 놓고 똑같이 이제 실탄을 쏘면은 100m에서 똑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조준 연습을 매일 30분씩 합니다. 근데 이제 김정은 시대 들어서 2015년 이후부터는 뭐 1년에 6번 쏜다고 하더라고요. 타격이 조금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그 북한군이 부조리가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뭐 부조리, 부패 이런 것들이 한국 군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신다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비교하지 맙시다. 게임이 안 돼요? 아주 그냥 뭐 하늘과 땅 차이라서 완전 다르죠. 북한은 완전 나쁜 쪽이죠. 군인들 식량도 조절을 하는 판인데요. 뭐. 식량도 조절을 해가지고 간부들이 장교들이 그 쌀을 갖다 팔아먹고 왜냐면 장교들도 역시 배급이 나오긴 나오지만 먹는 것만 먹을 순 없잖아요. 그리고 가족도 있잖아요. 가족은 장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전사 병사들은 없죠. 잘 모르시네. 북한에서는 아들을 군대 내볼 때는 조국의 받침몸이에요. 내 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군복무를 할 때 그랬잖아요. 살아서만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있어요. 군대 뭐 아들이 나간다면 우리 아들은 조국의 받침범이기 때문에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북한은 이제 군인증만 있고 이 사회하고는 전혀 다른 시스템이에요. 여군들의 대우는 어때요? 여군들도 그렇고 남군들도 갖고 똑같아요. 뭐 빈곤하게 생활하는 건 다 똑같고. 근데 여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자라는 특성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나라에도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뭐 성희롱이라든지. 북한 여군에도 당연히 있죠. 성희롱들이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있었던 지역이 이제 해주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정치인들이 좀 그딴 짓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뭐 입당도 시켜주고 그리고 또 간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캐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좀 그런 변태짓을 많이 하죠. 뭐 입당도 시켜줘야지 하면서 허벅지 슬슬 만지고 이런 짓을 좀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이 뭐 비일비재하게 진짜 뭐 북한군에서는 흔히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회뿐만 아니고 군도 역시 싹 썩어 빠졌는데 그래도 이제 사상교육이라는 것을 그 썩은 물에다가도 계속 갖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같은 경우 이제 열병식 한번 진행하면 휘황찬란하게 막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늘 궁금했던 게 그 열병식을 하는 그 군인들 중에서 만약에 누가 실수를 했다 그러면 그 군인은 어떻게 돼요? 당일날 김정은이가 있는 데서 열병식 하면서 실수를 했다면 뭐 큰일 나죠. 뭐. 아니 뭐 목숨까지는 죽이진 않습니다. 뭐 북한이 물론 시도 때도 없이 잘 죽이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죽이진 않고 이제 생활제대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보고 만기전 제대 무슨 제대라고 하던데 군에서 군 생활을 잘못해가지고 이제 전역하는 거 보고 뭐라고 하던데요. 북한에서는 이제 생활제대라고 해요. 군 생활을 개 더럽게 했다라고 해가지고 딱지가 붙어서 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사회생활에서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간부 등용이 당연히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럼 만약에 이런 부조리 부패 나 더 이상은 못 참아 나갈 거야 해가지고 북한에서 탈영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탈영을 했으면은 이제 뭐 또 경무부라고 또 있어요. 군인들 그 탈영병들 잡는 이제 경무라는 사람들이 뭐 이제 군인들을 신분증 보고 뭐 하면서 이제 탈영병들도 잡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 잡으면 뭐 군인 단련소 단련대 뭐 가고 하죠. 그 사람의 죄에 따라서 다르죠. 상습적으로 계속 탈영을 하는 놈인지 그런 거에 따라서 생활제대 시킬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한두 번 했다라고 하면은 교양을 해서 이제 군복무에 다시 또 성실히 임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거의나 뭐 한 번 탈영했던 사람들은 계속 탈영해요. 북한 군 내부에서도 점점 뭔가 의심스러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최근에 들으시거나 아니면은 그때 당시에 보셨거나 하는 뭐 의심스러운 징조들, 좀 심각한 징조들 이런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북한군 같은 경우에는 장교도 어느 정도 레벨이 돼야지 비약이라는 걸 씁니다. 근데 일반 병사들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은 핸드폰을 사용 못 합니다. 왜냐면 핸드폰을 사용을 하면은 사회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군과 사회가 연결이 되면은 군의 비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뭐 북한에서는 항상 교육을 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내 한마디 한마디가 군사 비밀이라고 할 정도로 북한 군도 뭐 비밀이 돼서 엄수를 시키는데 사회 핸드폰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북한 군에게도 큰 흔들림이에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식들에게 핸드폰을 보내줍니다. 왜냐면 아들의 안부를 알아보고 해야 되겠는데 북한에서는 전화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나니까 핸드폰을 보내주면은 핸드폰을 어디에 숨겨놨다가 충전을 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 군 이 실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하고 이야기하다 나니까 뭐 얘기를 안 하겠어요? 밥은 요즘 어떻냐? 식량은 어떻게 뭐 해결하고 먹는 건 어떻냐라고 그건 부모가 당연히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북한군 이 군에 있는 사람은 그것도 비밀이라는 것도 깜빡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식량이 어떻고 뭐 먹을 거 없고 뭐 감자 먹고 하면은 그 부대가 벌써 식량 사정이 한심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군에서 이제 군인들 핸드폰 사용을 하는 건 무슨 뭐 크게 뭐 사용까지 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큰 소리를 쳤거든요. 근데 그게 통제하기가 또 쉽지 않아요. 한두 명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많은 군인들이 이제는 뭐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병영에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다 숨겨놓고 있고. 근데 만약 들켰어. 간부들한테 들켰잖아요. 아니 얘네가 돈이 있으니까 핸드폰을 쓸 거 아니에요. 또 뇌물을 주는 거. 뇌물을 주면은 야 다음부터 사용하지 말라. 그 이걸로 끝나요. 그리고 이거 빌렸다고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 군 자체도 그렇게 유지되고 있고 이 핸드폰에 들어가가지고 북한 군도 이제 밑바닥부터 지금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번에는 한국 군과 북한 군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국 군에 비해서 북한 군은 당연히 누가 봐도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철은님께서 탈북을 했던 그때 그 당시보다 지금 북한군의 상황이 조금 더 열악해졌을까요? 아니면 그때보단 조금 더 나아졌을까요? 제가 추측하기에는 좀 더 열악해졌을 거예요. 월급은 그대로 받겠죠. 먹는 문제죠. 먹는 문제가 이제 뭐 코로나 상황으로 이제 무역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식량도 중국에서 많이 들여오고 있고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 생산하는 식량 가지고는 북한 인구 2,300만을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의 이제 식량 사정이 좀 긴박하다. 그래서 좀 더 어려워졌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나오나요? 근데 비교라는 말 자체를 제 입에다 담을 수가 없어요. 북한군에 대해서 그냥 설명하는 게 낫지. 북한군에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무사명제라고 해요.
반찬이. 염장무라고 우리 시장에 가면 있잖아요. 그 같은 무를 모양만 다르게 자르면 반찬 3가지예요. 하나는 썰어서, 하나는 칼로 잘라서, 하나는 뚝딱뚝딱. 그러면 무삼형제. 원래 사실은 이거 반찬도 김정일이 때 군인들에게 반찬 3가지씩 무조건 공급해라 라고 했는데, 아니 반찬 3가지를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 모양을 바꿔서 3가지를 만드는 거예요. 국이요? 국은 그냥 된장이나 좀 넣고 맹물 그냥 촥 끓여서 주면 국이에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제 뭐 영양실조도 오고 북한군 보면은 까실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한국이 북한군에 대해서 주의하고 미리 좀 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ICBM이라든지 이런 데 핵미사일에만 자꾸 집념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대비해야 될 것도 북한의 생화학 무기예요. 이거는 생화학 무기 같은 경우에는 드론에다가 뭐 우리가 북한에서도 무인기가 들어왔댔잖아요. 겨울에 뭐 영공까지 막 다니고 나간 사례도 있잖아요. 생화학 무기 그냥 쓱 들어와가지고 무인기에다 해가지고 여기다 뿌려봐요. 생화학 무기가 많죠.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북한에선 핵무기보다도 북한 주민들이 얘기하는 생화학 무기예요. 북한에 있는 생화학 무기면 전 세계가 전멸한다고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자꾸 ICBM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사일만 자꾸 보이고 핵만 보여서 그렇지, 저는 가장 두려운 거는 저는 생화학 무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니 무인기에다 시켜가지고 쓱 뿌려놓으면 그건 뭐 터지는 소리도 없이 그냥 병으로 다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방비 대책도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왜 자꾸 눈에 보이고 핵미사일에만 집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 김정은이 그 도라이 새끼가 자꾸 그 지랄을 하니까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눈에 안 보이고 우리가 관심이 없는 생화학 무기, 이것도 가장 중요하거든요. 일본에서도 많이 죽지 않았어요. 그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 떨어져가지고 그 병균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방비 대책도 물론 있어야 된다. 철우님께서 정말 냉정하게 한번 평가를 해봤을 때 한국군, 북한군 전력상의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북한군 인구로 인원수로 따지면 우리나라에 뭐 2배 더 될걸요? 150만까지는 안 되는데 요즘 현대전에 뭐 인원 가지고 하나요? 뭐 장비빨이죠 다. 북한에서는 그래서 지금 비대칭 전력에 힘을 넣는 게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요? ICBM이라든지 뭐 핵미사일이라든지 그런데 자기네가 매달리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못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거죠. 이 로열 패밀리들은 대한민국한테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대칭 전력에다가 심려를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저는 핵미사일을 빼면은 당연히 안 되죠. 근데 핵미사일을 갖다 놓은 조건에서는 우리도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미국과 동맹국을 맺고 있지만 북한이 뭐 핵미사일을 쏜다고 해서 미국이 무조건 북한에다 핵미사일을 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항상 견제해야 될 대상이죠. 물론 우리가 세지만, 그래도 이런 말 있잖아요. 적을 너무 과대평가해도 안 되지만 과소평가해도 안 된다. 자, 오늘 이렇게 북한군 장교 출신 탈북자 이철우님을 통해서 북한군의 기본적인 운영 시스템부터 열악한 훈련 환경 등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었던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 힘든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경제적으로 궁핍한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만큼이나 군인들도 진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을 거라 예상은 했는데요. 그 정도가 정말 짠내 난다 싶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고, 최소 5년에서 최대 13년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꽃같은 시기를 군대에서 보내야 되는 북한의 청춘 남녀들을 생각해 보니까 남과 북이 놓여있는 현재의 이 특수한 상황이 더욱더 애석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철우님께서 오늘 또 이야기해 주시면서 어떠셨어요? 이 랭킹 스쿨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군인도 있을 거고 전역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군대 나가야 될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방면에서 이제 활동해야 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항상 군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굳건하게 안보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군인들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역하신 분들도 그렇지만 이제 나가서 군복무를 하실 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힘쓰신 데 대하여 제가 뒤에서 높이 감사드리면서 항상 인사드리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갔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렸고요. 저희 랭킹스쿨은 다음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인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